안녕하세요. 자, 부가세 과세 대상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재화, 물건이죠. 물건. 재화는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용역은 눈에 안 보이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게 되는데, 우리 부가세에서는 판매라는 단어보다 공급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재화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서비스 용역을 팔거나 그러면은 거기다 이제 10%를 받아가지고, 내가 사업자니까 10% 받아가지고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물건을 수입할 때도 지난번 잘 살펴봤지만 우리 부가세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뭔가 지난번 수출하는 거 있지만 수입할 때 그쪽 생산지국에서는 영세율로 과세하지 않아요.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거기서 과세하지 않고 넘어와서 소비지국인 우리나라에서 겁나 10%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볼게요. 자, 물건 파는 거. 자, 재화의 공급에는 겁나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이 있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자, 일단 실질 공급은 뭐예요? 재화를 겁나 실제로 판매하는 거죠. 물건 팔면서 이제 예를 들어 내가 10,000원짜리 팔았다 그러면은 10% 더해서 11,000원 받고, 그 1,000원이 이제 매출세액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매입세 공제해가지고 납부세액 계산하는 거죠. 실제 판매하는 거고, 자, 여기도 별표 하나 주세요. 객관식 문제에서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얘기다. 질권, 저당권 등 겁나 담보 제공한 거예요. 뭐 양도담보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담보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내가 돈 빌리기 위해서 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제공했어요. 판 거예요? 판 건 아니죠. 그죠? 이거 판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들이요. 아시죠?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 자,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뭐냐면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예요. 근데 그 사업에 일부를 띄워가지고 일부만 양도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사장님의 사업 전체에 관련된 자산부채 뭐 다 해가지고 싹 다 넘기는 거예요. B라는 사장님한테 포괄적으로 다 묶어가지고. 자, 그때는 왜 팔았는데 왜 재화의 공급을 안 봐요? 왜냐면은 결론적으로 겁나 귀찮아서 그래요. 자, 왜냐면은 자, A라는 사장님이 예를 들어 1억이에요. 사업이 1억이에요. 1억이면 판매할 때 돈 얼마 받아요? 1억 1,000만 원 받죠. 그래서 1,000만 원 세금 내죠. 매출세액으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 살 때 내가 1억 원짜리를 1억 1,000만 원에 사왔죠. 그때 1,000만 원은 뭐예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죠. 즉 A라는 사장님은 1,000만 원 내는 거고, B라는 사장님은 1,000만 원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실익이 없어요. 내고 다시 돌려받고 하니까 국가에서는 야, 이런 거 뭐 공급을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조세의 블록. 자, 조세는 세금이죠.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속을 겁나 받아가지고 건물을 한 5채 받았다. 그 중에서 겁나 마음 아프지만 두 채를 상속세로 세금을 겁나 납부했어요. 물건으로 납부했죠. 건물로. 그런 경우에 건물 판 거예요? 아니, 그런 건 공급이 아니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그냥 묶어서 보시면 돼요. 자,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자, 법에 의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역시 법에 의한 법에 따른 같은 얘기죠. 자, 요거는 뭐냐면은 빨간 딱지라고 보시면 돼요. 빨간 딱지. 자,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뭐 요새는 잘 안 나오는데, 제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뭔가 사장님이 사업이 망하면은 이제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겁나 빨간 딱지 붙이고 막 그 애기들은 막 울고 있고 막 어떻게 우리 집 망했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세징수법이라는 거는 이제 요거 세금 못 낸 거죠. 세금 못 낸 경우도 있고 안 낸 경우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얘기다. 겁나 좋은 집에 겁나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세무공무원 와서 벨 누르면은 막 이렇게 문 안 열어주고 도망 다니고 별짓 다 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세금 안 내면은 빨간 딱지 띄워가지고 그 물건을 이제 공매에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가죠, 사람이.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그 판돈 가지고 이제 세금에 충당하는 거예요. 민사집행법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빚이죠, 빚.
개인적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빚 졌는데 그거를 이제 못 갚을 거기에 되면은 역시 딱지 붙여가지고 내 물건 갖다 판 다음에 그거 가지고 지네가 알아서 빚 하는 거예요. 떼우는 거예요. 이거는 불쌍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어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겠다라는 얘기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옥션이나 뭐 그런 경매 사이트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 그거는 공급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실질 공급을 제어를 겁나로 판매하는 거고, 요런 거는 이제 제어의 공급이 아닌데, 자, 우리 간수 공급이라는 게 있죠. 자, 지금은 다이어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두 번씩 이상씩은 간수 공급에 대해서 겁나 들어보셨을 텐데 조금 어렵죠. 그죠? 자, 의미가 그래요. 제어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공급한 것으로 보는 거. 뭐야 이거? 그죠? 의미 자체가 이상하잖아.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 즉 10%를 과세해라. 자, 간수라는 거는 간수나 의제. 자, 법률 용어인데요. 간수, 의제 혹은 뭐뭐로 본다. 자, 요런 애들은 의미가 뭐냐면, 자, 뭐뭐라고 치자. 그래서 우리 의제 매입세 공제 이런 거 배우시죠? 간주임대료 이런 거. 그런 간주나 의제라는 거 붙은 애들이 자체가 뭐냐면은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자, 간주 공급, 앞에 간주 붙었죠? 원래는 공급한 게 아니에요. 뭔가 팔지 않았어. 그렇지만 공급이라고 치자. 공급한 것으로 보자. 그래서 너 10% 세금 내 라는 건데요. 자, 요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자, 과세 사업용으로 겁나 구입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자, 저 사업에 쓸 거예요. 10% 과세 사업에 쓸 거예요. 해가지고, 자, 이제 매입세, 내가 매입할 때, 세금 부담했던 거를 다시 공제를 받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 받아요. 그럼 세금이 줄어들죠. 그죠?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납부세액이 줄어들죠. 그죠? 세금 적게 난 다음에 매입세액 다 공제받고 나서 다음과 같이 사용하면 해당 자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겁나 10% 과세한다는 얘기다. 다음과 같이 딴짓 한다는 얘기다. 딴짓. 그래서 과세 사업용으로 쓴다 그러고 매입세 공제 받고서 딴짓하는 건데, 자, 뭔가 각주가 하나 붙어 있죠. 자, 간수 공급은 본래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개념이에요. 야, 너 전에 매입세액 안 냈지? 다시 내. 따라서 간수 공급에 해당하는 재원은 전부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고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엉뚱한 데 갖다 쓰는 거예요. 아시죠? 너 왜 공제 받았어? 다시 토해내. 이런 거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오렌지 주스를 사다 파는 회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에서 오렌지 주스를 사요. 이제 자, 오렌지 주스. 자, 오렌지 주스. 자, 이거를 7만원 더하기, 자, 부가가치세 얼마예요? 7,000원. 이렇게 부담하고서 오렌지 주스를 사죠. 그래서 원래는 사업용으로 이렇게 팔아요. 자, 간주 공급이 대충 어느 정도 어느 느낌인지 이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원래는 팔면 10만원을 팔고요. 그 다음에 매출세액으로 만원 내겠죠? 내든지 말든지. 어쨌든 여기 핵심은 그거예요. 자, 여기 매입할 때 매입세액 7,000원 있죠? 7,000원은 내가 세금을 덜 내게 되죠. 나중에 요 만원에서, 매출세액 만원에서 7,000원 겁나 빼가지고 3,000원만 세금 내잖아요. 그래서 요 7,000원은 부담하지 않은 거죠, 결론적으로.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그 물건을 매출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갖다 먹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갖다 먹었어. 자, 사장님이 야, 이거 오렌지 주스 신선한데? 한번 마셔볼까? 딱 따가지고 마셨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장님이 그냥 요거 사다 먹는다면은, 자, 매입세액, 개인이니까 매입세액 공제 이런 거 없잖아요. 자, 매입세액 포함해가지고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겁나 77,000원에 사 먹어야 돼.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자, 요거 7,000원 냈다가 어차피 공제 받는 거니까 요거 부담 안 하고 7만원에 사다 먹는 꼴이 되죠. 그래서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겁나 불공평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 과세 사업용으로 매입세 공제 받은 거는
반드시 해당 과세 사업에 사용해야지 다른 데 사용하거나 하면은 그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간주공급이란 거를 해서 겁나 10% 다시 걷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자, 여기 딴짓 하는 거 4개가 있는데, 자, 앞 글자에 동그라미 하나씩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개사표예요. 자개사표. 자, 자가공급. 다음 페이지 개인적 공급, 자개사표.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그 다음에 폐업시 잔존재화라는 이렇게 4가지 자개사표라는 간주공급이 겁나 존재를 하게 된다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얘네들이 어떻게 딴짓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기사표의 첫 번째 자가공급 있죠? 자, 일단 3가지가 있는데 면세 전용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자, 10% 사업에 쓰겠다고, 과세 사업에 쓰겠다고 해가지고 구입해서 매입세 공제 받았죠? 근데 그거를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면세 사업은 매출세액은 빵이죠.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 받아요? 공제 못 받죠. 그죠? 영세율이랑 달라요. 그래서 매출세액 빵, 매입세액 빵, 납부세액 빵, 빵빵빵 넌 빠져. 부가세법에서 사업자가 아니야.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면세 사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2가지 사업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도 하고, 자, 2가지의 사업을 겁나 영위하는 어떤 사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잔머리는 겁나 좋아. 그래서 한쪽에서는 부엌승하 통조림을 겁나 만들어서 팔고 있고, 한쪽에는 그냥 부엌승하를 그대로 가공하지 않고 이제 도소매를 하는 요 2가지가 있더라. 복숭아 도소매는 뭐예요? 미가공 녹축수 인산물 면세죠. 그 다음에 통조림 면세 있었죠? 아니, 개뿔 없었죠? 예. 면세로 열거되지 않은 거는 전부 10% 붙는, 그렇게 과세가 10% 과세가 되는 거죠. 이 사장님이 짱돌을 겁나 굴려가지고, 자, 내가 복숭아를 뭔가 손질하는 기계가 있는데 기계를 과세 사업에 쓴다고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자, 기계를 10,000원짜리로 치자. 겁나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1,000원만큼 부가세가 발생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숭아를 막 세척하는 기계를 샀어요. 이거 공제 받죠. 과세 사업에 쓸 거예요. 저 통조림 만드는데 통조림 그냥 복숭아 그냥 넣으면 지저분하니까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과세 사업에 쓸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과세 사업은 매입세 공제 되죠. 그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해서 납부세액 내니까 이거 1,000원 공제 받았어요. 그리고서 이거를 살짝 돌려가지고 기계를 다음날 통조림 공장에서 빼가지고 자기 도소매업 하는 그 농장에 갖다줘요. 농장에 갖다주면서 직원들한테, 야, 이걸 다 복숭아 씻어, 세척해가지고 팔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면세 사업에 사용하려고 했을 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공제받고 나서 면세 쪽에 쓴다. 그러면은 너 면세 쓸 거면은 불공제인데 왜 공제받았어? 다시 토해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면세 전용이라 그래요. 과세 사업에 쓰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면세로 전용하는 경우. 두 번째는 비영업용 소형수용차인데 이거는 사실 조금 우리가 불공제라는 그런 매입세 불공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학습을 하면 되겠는데 면세랑 이유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승용차 뭐 제네시스라든지 뭐 소나타, 아반떼 뭐 이런 거 있죠? 뭐 제네시스라고 치자. 자, 이런 승용차를 사게 되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업용이 있는데요. 영업용. 자, 얘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공세가 되는데 우리 비영업용으로 겁나 분류가 되면은 이때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게 되죠. 불공제.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올 때는 자, 영업용으로 사와가지고 겁나 매입세 공제 받아요. 공제 받고서 슬며시 요 자동차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차 관련된 뭐 다른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자동차를 샀다가 영업용으로 쓴다고 하고서 비영업용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근데 얘는 원래대로 따지면 불공제인데 너 왜 공제받았냐? 다시 세금 토해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굳이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뭐 기름을 샀다. 기름을 사가지고 영업용에 쓴다고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그런데 그 기름을 뒤로 돌려가지고 비영업용 승용차에다 이제 겁나 쓰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야, 너 왜 꼼수 부려? 너 공제받은 거 매입세에 겁나 토해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이 있는데요. 요거는 일단 논리적으로는 간주 공급의 논리랑은 좀 달라요. 잠시만요. 자, 지금 각주가 하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다른 간주 공급은 매입세액의 추징, 즉 제세 목적이에요. 꼼수 부리니까 너 다시 토해내. 매입세액 토해내. 이건데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얘만 겁나 그 사업자가 잘못한 게 아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알았죠? 얘만 좀 특이하니까. 어쨌든 판매를 목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겁나 제어를 반출하는 거. 쉽게 말해서 공장에서 막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매장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아디다스인데 우리 회사가 프로스펙스, 국산을 애용해야죠. 프로스펙스 공장에서 프로스펙스 그 매장 있죠? 매장. 그런 데로 이제 제어를 옮기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좀 이따 볼게요. 이거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 다음에 자기사업비 두 번째. 자, 개인적 공급. 자, 개인적 공급은 이제 우리 회사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자기사업비 중에서 개인적 공급, 개. 자, 사업자, 사장님이나 사용인, 종업원의 개인적 목적 등을 겁나 사용하는 거.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렌지 주스를 처묵처묵하기 위해서는 7만원에다가 플러스 7천원까지 부담하고서 처묵처묵 하는데 매입세액 7천원을 공제받아 버리면 우리 회사 사람들이 7만원에 처묵처묵 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겁나 먹거나 사용하거나 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괜찮은 거 있어요. 괜찮아. 자, 작업복이나 작업화 등의 증정. 일할 때 쓰는 건 괜찮아. 요게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과세 사업용으로 사와서 우리가 뭐 추리닝 그런 거를 이제 도소매하는 회사인데 나이키 추리닝을 프로스펙스 추리닝을 겁나 사와가지고 그 중에 뭐 몇 벌을 이제 10벌을 이제 직원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런 건 괜찮아. 과세 사업용으로 사오면서 매입세 공제 받았고 그거를 과세 사업용으로 쓰는 거니까 괜찮고요. 직장 연회비 뭐 체육대회를 하는데 썼다. 뭐 음료수를 뭐 오렌지 주스나 뭐 기타 뭐 이온물 같은 것들을 우리 다 체육대회 하면서 나눠 먹었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복리후생비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경주사에 10만원 이하로 제공하는 거. 자, 10만원. 조금 치사하긴 하죠. 그죠? 누가 이제 뭐 생일이다. 뭐 결혼했다. 뭐 이게 누가 가족이나 누가 돌아가셨다. 경주사죠. 그럴 때 10만원까지는 괜찮아요. 우리 회사에서 만든 물건인데 추리닝 99,900원까지는 괜찮아. 근데 12만원짜리 추리닝을 줬잖아요. 야, 일로 와라. 간주공급이야. 토해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10만원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는 이제 우리 회사 사람 말고 고객이라든지 대표적인 고객은 이제 거래처라고 볼 수 있죠. 거래처 접대를 하죠.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겁나 제공하는 거. 왜 나눠줘 너네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업상 증여로 자기사표 중에서 사업상 증여 겁나 그 제지를 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괜찮은 게 있어요. 견본품 괜찮아요. 자, 우리 회사가 LG전자 TV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국의 하이마트 매장에다 하나씩 돌렸어. 아유, 하이마트 형님들 저희 TV 새로 나왔는데요. 겁나 좋아요. 거기다 하나씩 좀 걸어주세요. 아시죠?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한 거죠. 이거 하이마트 사람들이 하이마트 뭐 사장님이 갖다 쓰라고 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사업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견본품 괜찮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지만 광고 선전물은 괜찮아요. 광고 선전물 뭐 우리 회사 뭐 이름이나 이런 게 찍힌 뭐 명함 케이스라든지 뭐 싸구려 뭐 마우스나 뭐 마우스패드 이런 거 막 돌리잖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였다. 그 다음에 마지막 폐업시 잔존제와 자기사폐 마지막.
자, 여러분들 매입세 공제받은 다음에 폐업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서 가구 공장을 가구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거기 이제 책장도 있고, 책장 이렇게 겁나 책을 꽂아놓을 수 있는 이런 책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장대도 있어요. 화장대. 화장대. 거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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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제일 이쁘냐 하면서 이렇게 겁나 물어보는 화장대도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의자도 있고, 다리 4개여야 돼요. 아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한쪽에는 뭐 식탁도 있어요. 식탁. 이렇게 겁나 원근법을 이용하여, 자, 이렇게 겁나 식탁도 한 개가 있다라는 얘기다. 자, 근데 얘네 4개를 남겨놓고, 얘네 4개가 지금 매장에 있는 상태에서 사장님이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게 됐어요. 장사가 좀 잘 안됐나 보죠? 안타까워요. 근데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잔존재화, 즉 폐업 시 폐업하는 경우 남아있는 재화는 요거 팔았다고 치자. 싹 다 과세. 야, 너 이거 과세 사업용으로 사왔으면은, 뭐 사오면서 매입세 공제 받았으면은 이거 정확히 10% 그 사업에 사용해가지고 다 팔아야지. 왜 남겨? 자, 이거 남기면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사장님 본인이 갖다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인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매입세 공제받은 그 취지가 또 다시 무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부담 없이 또 그 소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싹 다 과세해버려. 나머지 네가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 좀 재밌는 게, 누구가 누구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뭐 바보가 바보에게는 아니고, 자, 사업자인 자기가 이제는 사장님이 아니게 됐죠. 비사업자인 자기 자신에게 겁나 공급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내가 사장님인데, 자, 이거 사신다고요? 하면서 자기가 또 와가지고, 예, 비사업자니까, 예,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법적인 의미로는. 진짜로 그러냐? 진짜로 그렇다는 얘기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겁나 뜯어가는 것이다. 자, 이제 간주공급의 과세로 와서, 자, 이제 간주공급은 원래 판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판 건 없죠. 뭐 사람들이 나눠주던지, 뭐 자기가 먹던지, 뭐 아니면은 폐업해버리든지. 판 건 아닌데 팔았다고 치자. 그게 간주공급이죠. 자, 대부분은 제재 목적이에요. 너 매입세 공제 받고 딴짓 했으니까 너 원칙은 제재, 너 제재 들어간다 라는 게 있는데, 아까 전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요거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개가 좀 달라요. 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자, 일반적인 간주공급, 즉 제재 목적 애들은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안 해요? 발급 안 하지. 뭐 나눠주고 그냥 자기들끼리 먹었는데, 뭐 우리 회사가 음료수 만드는 회사다 그럼 직원들 많이 나눠주잖아요. 솔직히. 그럼 그냥 먹는 거지. 뭐 먹으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막 그래요? 아니죠.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해요. 그러나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세금계산서를 겁나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자기사표의 원칙적인 그 제재 목적의 간주공급은 시가라고 하세요. 시가. 그래서 제재 목적 매입수익 추징인데 좀 세게 나가는 거죠. 아까 그 오렌지 주스의 예를 들면, 자, 7만원에 사가지고 10만원에 팔았죠. 자, 원래는 7만원에 샀어요. 근데 부가세가 겁나 붙어가지고 7천원이 이제 부가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10만원에 팔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세액이 겁나 만원이 발생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 매입세액을 항상 공제받은 게 요게 문제예요. 요 7만원을 만원 매출세액에서 7천원 빼가지고 3천원만 세금 낸 게 문제예요. 항상. 근데 원래 얼마 매입세 공제받았냐면 7천원 공제받았죠. 근데 얘는 조금 괘씸하니까, 야, 너 7천원에 대해서 7천원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너 판매가 얼마야? 10만원? 오케이. 그럼 10만원 10%? 자,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요 만원 10만원에 10%를 겁나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랬죠.
요 판매 목적에서 타협적 반출은 시가가 아니라 원가로 겁나 과세를 하게 된다는 점 아주 명확하게. 자, 이거 별표 한 3개만 해주세요. 이거 좀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아시죠? 이 2개의 차이점. 그죠? 자, 이제 판매 목적 타협적 반출이 뭐냐? 도대체 뭐 사업자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까 판매 목적 타협적 반출은 이제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매장으로 반출한다. 이런 케이스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그걸 볼게요. 공장에서 50만원의 원재료를 겁나 구입을 해요. 프로스펙스예요. 그러면 뭐 티셔츠나 뭐 추리닝, 뭐 운동화 이런 거 만들어야 되니까 각종 뭐 천이라든지 뭐 실, 뭐 염료, 염색하고 뭐 그다음에 고무, 각종 뭐 지퍼, 옷에 달리는 거 등등을 겁나 구입해가지고 70만원의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죠? 가치가 상승한 거죠. 그래서 판매장으로 겁나 반출한 경우. 자, 그럼 기본적으로 공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매장이 있겠죠. 자, 여기는 공장, 여기는 매장, 프로스펙스 매장. 깔끔하게 이제 잘 해가지고 손님들 와가지고 이제 옷 사가는 곳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 3월 1일날 겁나 3월 2일날이 되겠죠. 3월 2일날 원재료를 매입해서 그래가지고 3월 1일은 쉬어야 되니까, 그죠?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월 3일, 저 개인적으로 뭔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거든요. 3월 3일날 하루 만에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반출했어요. 반출. 이렇게 매장으로. 자, 그러면 우리 간주 공급을 안 봤을 때, 자, 원칙적인 상황이라고 칠게요. 원칙적인 상황. 자, 원칙적으로 봤을 때, 자, 공장과 매장에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겠느냐. 자, 공장 입장에서는 원재료 매입해가지고 물건 만들었어요. 그대로 매장으로 넘겨줬죠. 매출했어요? 아니, 매출이 아니죠. 그냥 그대로 넘겨줬죠. 자, 매출세금 없고요. 매입세금 있어요? 있죠. 자, 50만원어치 원재료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 원재료 구입하면서 5만원 냈을 거예요. 매입세금으로. 걔는 공제해야죠. 자, 5만원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납부세액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항상 환급만 받을 거예요. 자, 마이너스 5만원. 이런 식으로 환급. 얘는 맨날 환급만 받는 환급. 그렇겠죠?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만 있으니까. 반면에 원칙적으로 매장 입장에서, 자, 매장은 70만원의 제품을 겁나 팔겠죠. 그러면 매장의 매출세액은 얼마예요? 70만원 곱하기 10%니까 7만원. 그 다음에 매입한 건 있어요? 아니, 매입한 건 없지. 왜? 그냥 공장에서 그냥 받아와가지고 70만원을 판 거니까 7만원 매출세액만 나오죠. 얘는 납부세액이 7만원이에요. 자, 요래요래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는 얘기다. 얼핏 보기엔 뭐 그냥 뭐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뭐가 문제예요? 자, 문제는 뭐냐? 지금 1기 예정이죠. 1, 2, 3이죠. 자, 1기 예정이에요. 1기 예정. 1기 예정. 자, 이렇게 일단 공장은 5만원만큼 환급을 받게 돼요. 그죠? 그냥 좋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환급은 기본적으로 예정 때는 안 해줘요. 자, 1기 예정 때 이렇게 마이너스 5만원 떴잖아요. 그럼 언제 해줘요? 1기 확정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은 전체 1기를 놓고 봤을 때 세무서는 그런 거예요. 야, 너네 1기 때 마이너스 떴지? 6개월 다 기다려봐. 나중에 플러스로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환급 떴다고 좋아하지 말고, 야, 1기까지 봐. 놓고 본 다음에 자, 확정됐죠? 신고기한 언제예요? 자, 7월 25일이죠. 확정 때까지 기다려. 그럼 총 6개월은 6월달에 끝나니까 6월달 끝나면 다음 달 25일까지 그 세금 내게 돼 있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후에 그 경과한 다음에
1개월 이내에 겁나 환급을 해준다는. 환급받기 더럽게 힘들죠, 그죠? 그래서 지금 환급은 겁나 한 8월달쯤에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8월달쯤. 납부는 뭐요? 납부는 귀신같이 걷어가죠. 납부는 돈 벌었으면 무조건 다음달 25일까지. 그래서 이거 언제요? 4월 25일이지. 귀신같이 7만원 걷어간 다음에 환급은 더럽게 늦게 해주기 때문에 한 8월달쯤에 해주기 때문에 뭐요? 자금 부담이 생기게 되죠. 지금은 뭐 7만 5만원 이거는 아니지만, 돈도 아니지만 지금 뭐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막 쌓이면 뭐 몇십억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7만원 먼저 내고 5만원 나중에 환급 받으면 그 기간만큼의 어떤 이자 손실 같은 게 생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하지 마. 야 이렇게 하지 말고 너네 자금 부담 내가 줄여줄게. 자 요때 반출할 때 판 건 아니지만 겁나 팔았다고 치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간수 공급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어떻게 사업자가 좋아지느냐 한번 볼게요. 자 간수 공급이 요렇게 자 이제 공장에서 요거를 이제 팔았다고 치는 거죠. 그러면 매출세액이 있어요. 자 그냥 요거를 50만원 원재료 가격에 그냥 50만원을 그대로 팔았다고 칠게요. 그냥 그러면 매출세액은 50만원 10%니까 5만원 되겠죠. 자 매출했다고 치는 거예요. 그냥 간주 공급이라고 치자.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할 때 55만원 내가 상대방에 줬겠죠. 그 매입세액 5만원을 겁나게 공제를 받아요. 자 그러면 빵이죠. 공장은. 그 다음에 이제 70만원짜리 물건을 매장에서 겁나 팔게 되니까 매출세액은 7만원. 여기서 요거를 매장 입장에서 마찬가지 사왔다고 치는 거예요. 자 사왔죠. 그럼 매장에서는 매출세액 7만원에서 사왔다고 치는 거니까 5만원 빼가지고 2만원만 겁나 납부하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깔끔하게 뭐 나중에 환급 받고 뭐 겁나 지저분한 그게 아니라 그냥 내야 되는 거 2만원 요거 그냥 4월 25일까지 얘만 내면 되잖아요. 굳이 뭐 8월달까지 해가지고 막 돈 주기 막 기다리고 막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금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깔끔하게 퉁쳐가지고 자 얘네들도 네팅하면 상계 치면은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이 2만원이죠. 그죠? 7만원 미리 내고 나중에 5만원 돌려받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그냥 2만원 대고 끝나는 거예요. 4월 25일 다음부터 25일 됐죠. 그래서 얘는 원가로 공급하는 걸로 겁나 간주하면서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돼 있어. 세금 계산서 겁나 발급하면서 그 다음에 원가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다. 됐죠? 지금 각주가 하나 달려있는데요. 자 사업자 지난번에 우리 예외적인 부분이 있었죠. 원칙은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 각 사업장별 신고 납부지만 예외적으로 총괄 납부도는 사업자 단위 과세라고 해가지고 겁나 묶어서 세금 낸다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우리는 하나다 자체가 하나인 애들 이런 애들 있었죠. 그때는 세금계산서를 겁나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어차피 세금 다 묶어서 내는 거 아니에요. 얘네 둘 다. 그죠? 본점, 지점, 뭐 매장, 공장 야 다 합쳐 합쳐가지고 어차피 다 또이 돼가지고 되기 때문에 겁나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즉 이 경우에는 이제 간주 공급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간주 공급 할 필요가 없죠. 공급으로 치지 않아도 어차피 다 또이 돼가지고 지네가 알아서 상계되니까. 근데 이제 총괄 납부 경우에는 만약에 얘가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계산서 발급했다면 간수 공급으로 인지형? 인지형. 굳이 그래 네가 세금계산서 발급했고 여기서 여기로 판 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래 간주공으로 인정해줄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업자 단위 과세는 애초에 한 몸이기 때문에 얘는 발행하고 자시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재화의 공급, 재화 공급, 실질 공급 즉 겁나 실질적으로 파는 거랑 간수 공급 즉 판 건 아니지만 팔았다고 치자 공급으로 간주하자 너 10% 세금 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도 이제 실질 공급, 간수 공급이 있어요.
이 3번은 조금 다른 얘기니까. 자, 일단 실질 공급은 뭐냐면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 중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건설업 있죠. 그 다음에 음식점업 있죠. 건설은 뭐예요? 건물 지어서 건물 파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점은 뭐 식당이지, 식당. 그래서 밥이랑 뭐 찌개랑 각종 이렇게 반찬 만들고 뭐 이렇게 메인 요리도 하나씩 해가지고 파는 거죠. 식당 말 그대로. 근데 얘네들은 재밌는 점이 얘네들은 용역을 공급하는 거라. 우리 세법에서는. 그래서 건설이라는 건물 만들어지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식을 열심히 만드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용역을 제공하는 거예요. 뭐 등등 뭐 나머지 뭐 있든 말든 실제로 공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수 공급은 뭐예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으나 팔았다고 치자 라고 해가지고 법에는 있어요. 법에는 있는데 간주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밑에 내용이 없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역의 무상 공급이라는 거는 공짜로 공급하는 거죠. 자, 공짜로 공급하는 거 과세하지 않아요. 참고적으로 재화의 무상 공급은 과세요. 공짜로 주는 거는 시가로 과세요. 시가. 자, 근데 용역의 무상 공급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아까 뭐 식당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뭐 미용실. 우리 엄마가 미용실 하는데 나 공짜로 머리 깎아줬어요. 10,000원 안 했어요. 자, 치사하게 야 너 10,000원 냈다고 치고 10,000원 너 공급했다고 치고 1,000원 세금 내세요. 막 그래요? 아니. 우리 엄마가 식당 하는데 가가지고 엄마 나 점심 먹으러 왔어요. 밥 줘요. 배고파요. 엄마가 맛있는 된장찌개랑 밥이랑 이렇게 보글보글 끓여 줬어요. 공짜로 또 한 10,000원어치 먹었어. 야, 식당 너 뭐야? 너 왜 용역 공짜로 공급해? 너 10,000원에 10%인 1,000원 세금 내. 안 그래요. 과세하지 않아요. 그냥 없다고 치는데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체크 표시 하나 해주시고 별표까지는 아닌 것 같고. 자, 특수관계자. 가까운 친척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까운 친척한테 공짜로 무상으로 무상 공급이잖아요.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겁나 공급하는, 한마디로 월세 공짜예요. 공짜 월세. 자, 그냥 쉬운 예로 어떤 형이랑 동생이 있는데 형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일찌감치 자수성가해가지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 가지고 월세 받아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근데 이제 동생은 막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일도 하기 싫고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고 늦잠 자고 10시까지 자고 겁나 찔리죠, 여러분들? 네, 찔리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그죠? 밤새지 말란 말이야. 네. 그래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너 요번에 형 그 건물에 1층 비었어. 너 거기서 편의점이나 해. 알았지? 요번에 너 맘 잡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거는 과세요. 그래서 특수관계자에게 동생한테 공짜로 사업용 부동산인 그 상가 건물 1층을 겁나 공짜로 월세 안 받고 임대하는 것은 그 월세 시가만큼 겁나 과세를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다. 됐죠?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있죠. 자,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에 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등 소비수입국 과세 원칙이라서 그쪽 생산지국에서는 빵 퍼센트로 영세를 적용하고 우리나라 와서 10%로 겁나 과세하는데, 자, 누가 과세하냐? 자, 이렇게 힘들게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면은 저기 그 보세구역이라고 있거든요. 보세구역은 일단 세금이 겁나 보류된 그런 구역이에요. 일단 여기 짱 먹어 놓은 다음에 이제 그 통관 절차 막 이런 거 거치잖아요. 세관장이 통관 절차 거치면서 관세를 거쳐. 관세. 세관장이 관세를 매기는데 그때 겁나 귀찮으니까 그냥 부가세를 한꺼번에 걷어버리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래서 누가 과세하냐? 세관장이 관세 걷으면서 같이 걷어버리는 것이 다른 얘기다.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요것도 진짜 지엽적인데 객관식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용역의 수입은 겁나 개무시하고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얘기다. 물건만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만 겁나 공급을 봐서 세관장이 10% 삥을 겁나 뜯어가는 것이다는 얘기다. 됐죠? 그 다음 참고적으로 그 세금 계산서를 줘요.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준다는 얘기다. 알았죠?
이건 나중에 이제 실무 가시면은 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 그래서 부가치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겁나 학습을 해봤고요. 자, 객관식 문제 겁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급 여부. 다음 중 부가치세 부상 제외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는 사업용 자산을 국세를 물납하는 거. 조세 물납. 아까 뭐요? 세금 낸 거지 판 게 아니다. 즉 공급한 게 아니다. 1번 정답. 두 번째, 현물 출자를 위해 재화를 겁나 인도하는 거. 자, 요거는 요거 뭐예요? 현물 출자가 뭐예요? 자, 나는 기업이 있으면은 자, 요렇게 나는 어떤 물건을 줘요. 물건. 재화를 주고 재화를 넘겨주고 자, 요건 기업이고요. 요건 나고요. 그 다음에 겁나 돈 받냐? 아니, 출자. 즉 주식을 받는 거죠. 그 기업의 주식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주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부가세법상 제가 본문에는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 팔거나 아니면 상품권 팔거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 그런 것들은 돈의 성격이 있죠. 그죠? 유가증권도 돈의 가치가 있는 거고 채권이나 아니면 상품권 이런 것도 그냥 돈 바꾼 걸로 보기 때문에 걔네도 공급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팔고 주식은 거의 돈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받았다면 나는 거의 돈 같은 거죠. 주식은 그 안에 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물건 팔고서 돈 받았다 뭐 이런 걸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현물 출자를 위해서 재화를 인도하는 거 겁나 공급한 것이다는. 그 다음에 장기합을 판매되어 뭐든지 간에 뭐 돈을 나눠서 받는 거죠. 어쨌든 판 거죠. 매매 계약에 따라서 재화를 공급한 가장 일반적인 공급이 아닐 수가 없겠다는 얘기다. 눈에 안 보이더라도 다 계약을 하면서 물건 사고 파는 거죠. 두 번째 간수 공급. 자, 부가세법상 재화 공급의 특례에 해당하는 간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폐업 수의 잔존재와 자기회사 폐, 사업을 위한 거래처에 대한 증여, 사업상 증여, 사업용 기계장치 양도. 자, 이거는 그냥 공급이요. 그냥 공급. 우리 부가치세라는 거는 면세로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는 뭘 팔든지 무조건 10% 받게 돼 있어요. 10% 세금 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계장치 팔았다. 기계장치 면세 없었죠? 공급이에요. 그냥 공급. 그냥 팔았잖아요. 실질 공급. 그 다음에 과세사업과 관련한 취득한 재화를 즉 매입세 공제 받은 거를 면세사업으로 겁나 전용하는 매입세 불공제되는 면세사업으로 쓴다. 너 왜 공제 받았어? 다시 토해내. 그런 거죠. 면세 전용.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제가 왜 간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업상 증여, 현물 출자. 이거는 실질 공급이에요. 즉 내가 토지나 건물 같은 거를 기업에다 주고 주식, 돈 대신 주식 받은 거죠. 판 거나 똑같아. 그냥 공급. 그 다음에 폐업시 잔존, 자기사폐, 개인적 공급, 자개.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가 간주 공급이고요. 자, 4번. 재화 공급의 특례에 해당하는 간주 공급을 볼 수 없는 것. 문제 겁나 나온다는 얘기다. 자, 개인사업 공급. 그 다음에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겁나 전용하는 경우. 요거는 자가공급이죠. 자기사폐에서 자예요. 자 세 가지 있었죠. 그래서 면세 전용, 그 다음에 비용 없는 소형수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그 다음에 마지막 판매 목적 타사업적 반출. 요거는 사업자 지원 목적. 자, 개, 사는 없고 지금 폐 있죠. 사업용 기계장치 양도 역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면세로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냥 실질 공급이에요. 정답은 4번. 실제로 팔았죠. 자, 다음 성실은 2018년 3월 5일 겁나 폐업했다. 안타깝지만 자, 폐업시 자산 보유액은 다음과 같다. 부가세 신고 시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과세 표준은 매출 세액이 아니라 매출 금액이요. 즉 공급 가액을 의미하는 공급 가액. 자, 판 거 얼마로 볼 거냐? 자, 재고자산인데요. 원가 700만원이고요. 그 매장이 짱 박혀 있는 가구들 원가가 700만원이고요. 그 가구들의 시가로 환산해 보면은 800만원. 800만원 정도에 팔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죠? 자, 우리 두 가지 중에서 뭘 쓴다고 그랬어요? 자, 간수 공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원칙적인 세세 목적의 대부분의 그런 거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는 사업자를 지원해 주기 위한, 자, 이런 두 가지로 겁나 나눌 수가 있겠다. 두 개가 정반대였죠. 자, 대부분의 원칙적인 간주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급해요? 아니죠. 그냥 갖다 먹는 거죠. 발급 안 하고, 그 다음에 제재 목적이 강하도록 시가로 과세하게 돼 있죠. 그렇지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왜? 팔았다고 치는 거니까. 팔았다고 치면서 세금 계산서 발급해요. 그래야 이제 간주공급을 인정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가로 과세. 그래서 지금 상황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뭐예요? 폐 없이 잔존자. 폐 없이 남아있는 자계사폐 중에 폐. 요거는 원칙적인 거예요. 자, 너 왜 폐업해? 매입세 공제 받고 왜 폐업해? 너 시가로 과세할 거야. 그래서 정답은 800만원이니까 정답은 4번으로 하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 자료를 보고 2018년 2기 확정 신고 기한으로 겁나 오른 것은? 요거는 조금 예외적인 건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2018년도 4월 25일 1기 예정 신고 및 납부했다. 오케이. 1기 예정은 1, 2, 3이죠. 요거를 잘 더해가지고 정리를 잘 해가지고 다음 달 25일 4월 25일 날 잘 돼요. 그 다음에 7월 25일은 1기 확정 신고 및 납부. 자, 확정은 4, 5, 6이죠. 1기 확정. 역시 3개월치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달인 7월 25일까지 납부를 잘했어요. 잘했네.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8월 20일 날 자금 상황의 악화로 폐업했다. 오? 폐업했으니까 이거 세금 내야 돼. 싹 다 묶어가지고 매장에 있는 가구들 싹 다 과세해야 돼. 간주공급이죠. 언제까지 내면 돼요? 자, 8월이니까 7, 8, 9죠. 7, 8, 9. 자, 그럼 7, 8, 9를 겁나 묶어가지고 다음 달 25일이면은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겠죠? 아니? 자, 사업 망해가지고 세금 막 내야 되는데 겁나 도망가는 사람도 많고 겁나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폐업 시 잔존제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자, 8월 20일날 관뒀죠. 8월 20일날 폐업했죠. 바로 다음 달 25일인 9월 25일까지 겁나 신고 납부하면서 폐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겁나 도망가거나 뭐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바로 다음 달 25일까지 세금 내는 거.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정답은 3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이게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죠. 자, 요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이제 절반 넘어섰고 6번째 시간도 끝났고,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 좀 되시나요? 부가세법 최대한 좀 재밌게 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